반갑습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어느새 2026년 병원연도 절반을 훌쩍 넘겨 지금은 8월 병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움직이기도 했고, 사람과 돈 문제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2027년 정민년의 무신생 선생님들의 재물과 건강, 사업과 직장, 집과 따의 문서운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특히 돈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뒤쪽에는 2027년에 무신생 선생님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끊어야 할 한 가지 습관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968년은 무신년입니다. 위에는 무토가 있고 아래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무토는 큰 산이나 넓은 대지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신생 선생님들은 한번 책임진 일은 오래 끌고 가는 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할 때도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신금은 무토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신금은 가을로 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무엇이 실제 값어치가 있는지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남길 것을 골라내는 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신생 선생님들은 겉으로는 묵직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계산이 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처음에는 넉넉하게 받아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돈 문제에서 깨끗한지, 약속을 지키는지를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토는 크게 받아들이고 신금은 안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품는 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싶으면 마음속에서 이미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또 신금은 움직임과 변화의 시작을 품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무신생 선생님들 가운데 한 곳에만 평생 머무르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 거주 환경을 몇 번 바꾼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빠른 적응력도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오래 헤매기보다 금방 흐름을 파악하는 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능력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50대 후반에도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데 크게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병원년은 무신생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강한 바깥 자극을 주는 해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함께 들어오면서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욕심과 경쟁도 강해지며 가만히 있던 문제까지 밖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강한 화가 들어오면서 경험과 책임이 더 쌓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고 신금 입장에서는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신생 선생님들은 일이 늘었는데 돈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거나 가족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제안을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직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활발한 59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한 번 더 크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병원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확장 그 자체보다 과열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기회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남는지 건강이 따라주는지 사람 관계가 안정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8월 병신월부터 바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신월은 병원년의 뜨거운 흐름 속에서 신금이 들어오면서 결과의 모양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에게는 태어난 해의 신과 병신월의 신이 다시 만나는 만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판단력과 현실 감각을 다시 써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사업이 있다면 지금 실제 숫자를 보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보시고
올해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만 잘하는지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줬는지 보십시오. 투자했다면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병신월은 이런 식으로 실체를 확인하는 달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되어야 2027년 정민년이 편해집니다. 2027년은 위에 정화가 있고 아래에 미토가 있습니다. 정화는 병화처럼 사방으로 넓게 퍼지는 불보다 필요한 곳을 골라 집중하는 힘에 가깝고, 미토는 여름의 끝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에게 정민년은 더 크게 벌리는 해라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구조로 바꾸는 해에 가깝습니다. 무토가 쌓아온 기반을 정화가 세밀하게 비추고 미토가 그 경험을 다시 정리하는 흐름이 들어오니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남길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잘 되는 부분을 남기고, 사람 관계에서는 믿을 사람을 남기고, 재산에서는 관리하기 좋은 자산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신생 선생님들은 59세가 되면서 이제 60대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기준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도 많이 아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2027년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재물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쓰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돈을 벌 기회가 보이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남들이 놓친 틈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년에는 기회를 보는 능력보다 위험을 거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업이라고 소개해도 선생님이 직접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큰 돈을 넣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은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공동투자와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사람을 많이 봤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큰 돈이 움직일수록 시간을 두십시오. 오늘 들었다고 오늘 결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루나 며칠 정도 생각하고 계약 내용과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누군가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면 더 조심하십시오. 좋은 기회는 대부분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의 재물운에서 또 중요한 것이 사업과 개인 자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개인 통장에서 계속 돈을 넣고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사업이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 돈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오래 한 분일수록 여기까지 키운 것이 아까워서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것 같고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서 지금 그만두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은 별개의 돈입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넣었다고 다음 1,000만 원을 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민년에는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보십시오. 사업에 돈을 더 넣기 전에 앞으로 좋아질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실제 늘고 있는지, 비용을 줄였는지,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녀 사업도 똑같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직접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내가 조금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큰 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앞두고는 선생님 노후자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돈,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사용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남는 범위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부모가 주는 돈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말로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돈이라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재물운에서는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무신생 선생님들 가운데 부동산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모토의 기반성과 신금의 현실 감각이 있어서 땅이나 건물을 재산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단순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자산이 선생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임대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관리비와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선생님이 65세, 70세가 되었을 때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아무런 수입도 나오지 않는 땅을 막연한 개발 기대만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한번 현실적인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 들은 개발 이야기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7년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대출을 줄여 매달 나가는 이자를 낮추는 것도 좋은 재물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민년의 재물복을 꼭 대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빚이 줄어드는 것, 매달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 받을 돈을 회수하는 것, 안 되는 사업에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모두 큰 재물복입니다. 그리고 2027년 무신생 선생님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새로운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편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가 오른다더라, 무슨 사업이 잘 된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민년에는 정보의 양보다 신뢰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말을 세 사람이 반복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운도 보겠습니다. 1968년생 무신생 선생님들은 59세가 되어도 아직 스스로 젊다고 느끼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체력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원년의 강한 화기 속에서 몸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됐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난히 바빴던 분이라면 지금부터 회복을 생각하십시오. 몸은 통장과 비슷합니다. 계속 꺼내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잔고가 부족해집니다. 정민년에는 바로 이 체력의 잔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날이 계속된다면 일정을 줄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사람을 만나 술까지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건강 문제는 실제 검진과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주로 질병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평소 혈압이나 혈당, 수면과 소화, 허리와 관절, 눈이 피로처럼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특히 신금의 계절적인 특성은 가을의 건조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 호흡기나 피부가 불편한 분은 실제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십시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생활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하며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아프더라도 일부터 마무리하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이 있으니까, 손님이 오니까, 직원이 부족하니까 병원을 미룹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몸을 먼저 챙겨야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정민년에는 건강관리가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오래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이어가십시오. 주말마다 갑자기 산을 세게 타고 며칠 아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무신생 선생님들은 머리도 많이 쓰는 편일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사업 생각과 돈 생각이 이어지고 내일 해야 할 일까지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민년에는 잠들기 전에는 일부러 일을 끊으십시오. 휴대전화를 조금 일찍 내려놓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날 하십시오. 특히 밤늦게 투자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피곤할 때는 좋은 정보와 위험한 정보를 구분하는 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과 직장운을 보겠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59세에도 여전히 현장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장사와 사업을 직접 이끌고 있거나 영업과 관리, 기술과 부동산처럼 경험과 사람을 동시에 써야 하는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의 장점은 현실 대응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기보다 일단 해결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누굴 데려올지 생각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거래가 막히면 새로운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 능력은 사업에서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정미년에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유능하면 주변 사람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계속 의존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자녀도 선생님에게 묻고, 거래처도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쉬지 못합니다. 2027년에는 일을 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로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 기다려보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미년은 선생님의 경험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반복하는 업무는 순서를 정리하고,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는다면 고객과 거래처 정보를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선생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60대 후반에도 선생님이 원할 때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이제는 규모보다 효율을 보십시오. 직원이 많고 매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실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몸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 줄어도 순수익은 유지되고 선생님이 쉴 시간이 늘어난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미년에는 특히 잘 안 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모토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금은 가치 없는 것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힘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은 끝까지 가져가고, 가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2027년 사업운의 핵심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젊은 직원과 속도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의 경쟁력은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지, 어떤 거래가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앞으로 커질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 판단력을 활용하십시오. 관리와 조율, 후배를 키우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쪽에서 선생님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갑자기 일을 모두 끊기보다 다음 생활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일을 그만둔 뒤 무엇을 할지, 수입은 어떻게 만들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이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집과 땅의 문서운을 보겠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2027년 정미년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의 실용성을 다시 평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 반드시 팔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실제 매매운은 전체 사주와 대운, 세운, 월운 그리고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동산 정리를 생각하고 있던 분이라면 내년에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은 많은데 관리하기 힘들다. 임대 건물이 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과 현실을 구분하십시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팔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선택이 좋은지를 보십시오. 특히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지금 2026년 병신월부터 자료를 모으십시오. 최근 실제 거래 가격, 주변 매물, 대출과 세금, 중개업소의 의견을 확인하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 좋을 수 있으니 여러 곳에서 들어보고 비교하십시오. 다만 자기 생각과 같은 이야기만 골라 듣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높은 가격을 원한다고 높은 가격을 이야기해주는 중개인만 믿으면 거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말하는 사람의 이유도 들어보십시오. 토지는 서류가 더욱 중요합니다. 등기, 도로, 경계, 지목, 공동명의와 상속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땅일수록 선생님 기억과 실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가족 지분이나 서류 문제 때문에 몇 달을 허비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려는 분은 내부도 정리하십시오. 큰 공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줄이고 환기와 청소를 해 두십시오. 매수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이유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대출 때문인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것인지, 사업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려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금을 만들기 위해 집을 파는 경우는 매우 신중하십시오.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집을 팔아 다시 사업에 넣으면 재산의 형태만 바뀌고 손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은 선생님의 생활 기반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생활 기반까지 무리하게 내놓는 결정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에서 목돈이 들어와도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현금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목돈이 들어온 뒤 일정 기간 그대로 두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을 먼저 분리하십시오. 생활비와 의료비,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면 주거비, 비상자금을 확보한 뒤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 귀인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띠로 먼저 쥐띠를 보겠습니다. 쥐띠는 정보와 자금 흐름에서 선생님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나 금융,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고 선생님이 놓친 부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선생님이 단기적인 계산에 너무 집중할 때 큰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지, 재산을 앞으로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를 함께 생각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원숭이와 뱀은 서로 가까이 연결되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뱀띠 사람은 빠른 판단과 사람 연결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이나 문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뱀띠와의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역할과 돈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귀인띠라도 큰 돈이 오갈 때는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2027년에 조금 더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와 호랑이는 서로 충으로 강하게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사업이나 가족 문제에서 두 사람 모두 자기 방법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부동산 문제에서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건을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원숭이띠와 돼지띠 관계에서는 작은 불편함과 신뢰 문제가 쌓이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말로만 두지 마십시오. 돈과 일정이 관련된 일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같은 원숭이띠입니다. 같은 원숭이띠끼리는 머리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기 때문에 잘 맞으면 일이 굉장히 빠르게 풀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정보를 많이 알고 자기 계산이 빠르면 서로 상대가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공동투자에서는 역할과 돈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띠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는 전체 사주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띠는 어디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지를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병신월부터 2027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먼저 올해 시작한 일의 결과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시작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숫자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임을 확인하십시오. 대출, 보증, 사업자 명의, 공동투자처럼 선생님에게 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앞으로 필요 없는 책임은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돈 문제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올해까지는 도와줬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끊기보다 미리 이야기해야 자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가운데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지고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수입과 안정감을 주는 자산은 남기고 관리만 힘든 것은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쉬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라도 선생님이 사업과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루 쉰다고 세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027년에 무신생 선생님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끊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습관입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정보가 빠른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확인보다 속도가 앞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물건이 나왔다. 곧 오른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정보인지 확인하려면 출처를 보십시오. 실제 문서가 있는지, 수익이 어디서 생기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보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하나라도 크다면 질문하십시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정민연의 불필요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에게 좋은 개우는 쌓아놓은 것을 실제로 쓰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아까워서 창고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좋은 옷도 입고 배우자와 여행도 다니십시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있다면 일부는 선생님 삶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돈과 쓸 돈을 분명히 나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개우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류와 책상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정보가 많다 보니 서류와 자료도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몇 년째 보지 않은 자료, 끝난 계약, 불필요한 영수증과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공간이 정돈되면 판단도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정보와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만날 때마다 투자 이야기나 부탁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의 시간도 재산입니다. 네 번째는 한 가지 취미를 일과 분리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일과 연결되지 않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걷기나 여행, 운동이나 음악, 사진처럼 성과와 관계없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돈을 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머리가 쉽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문제를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말하면 선생님이 바로 해결책을 주지 마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도 독립하고 선생님 재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7년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기준은 무신이라는 선생님의 장점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무토의 힘으로 좋은 기반은 지키십시오. 신금의 힘으로 불필요한 것은 골라내십시오. 둘 중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전부 지키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지고 전부 바꾸려고 하면 안정이 없어집니다. 좋은 것은 오래 가져가고
가치 없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줄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60대를 앞둔 지금부터는 삶의 크기보다 질을 보십시오. 사업장이 커도 선생님이 하루도 모시면 좋은 사업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관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봐야 합니다. 인맥이 많아도 정말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숫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년복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쓸 수 있는 현금이 있고 큰 빚이 없고 몸이 건강하며 가족이 각자 자기 몫을 해주고 필요할 때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이 몇 명 있다면 상당히 좋은 기반입니다. 2027년에는 바로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사업을 더 크게 한다. 누가 땅값이 몇 배 올랐다. 누구 자녀가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삶과 선생님 삶은 다릅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 상황에 맞는 안정입니다. 특히 병원년처럼 비교와 과열이 강했던 시기를 지나 정민년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병신월부터 지금까지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2026년 상반기에 너무 크게 버린 것이 있다면 줄이십시오. 돈을 급하게 넣은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맡겼다면 관리 방식을 바꾸십시오. 올해 잘한 것도 찾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한 일이 실제 수익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관계를 잘 이어가십시오. 정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더 분명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신월에서 정민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59세에도 아직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기회는 예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잡으십시오. 몸으로 많이 뛰는 기회보다 선생님의 경험과 사람 보는 눈을 활용하는 기회가 좋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기회보다 여러 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기회를 보십시오. 새 사람을 100명 만나는 것보다 믿을 만한 파트너 한 명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는 소모하지 말고 값어치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도 선생님 삶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사업을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집과 땅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끝났는데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나중에 큰 결정을 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건강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일이 생긴 뒤 정리하려고 하면 가족 모두가 힘듭니다. 정민년에는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좋은 개운이 됩니다. 우리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서 2027년에는 정보와 사람을 잘 활용하되 성급한 판단으로 재물을 잃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보다 실제 수익이 좋아지며 직장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의 경험과 현실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집이나 땅을 정리하려는 분들은 오래 묶여있던 문제가 현실적인 조건과 좋은 인연을 만나 한 단계 앞으로 움직이고 자녀들도 부모 재산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2027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가지 남겨주십시오. 집이 좋은 조건에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오래 가지고 있던 땅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사업에서 돈이 제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빚 부담을 줄이고 싶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소원이든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서 2027년에는 빠른 정보보다 정확한 판단을 앞세우고 쌓아온 재산은 더 안정적인 구조로 정리하며 기다렸던 문서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업과 가족 안에서는 선생님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오래 이어가고 돈 걱정보다 삶의 즐거움이 더 많아지는 정민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